2022년 3회차 자바 실기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클래스라는 예약어를 쓴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는 크게 필드 영역, 변수선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성자 영역, 그 다음에 메소드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현재는 이 문제에서는 필드 영역이나 생성자 영역에 생성자나 필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소드 영역에 일반 메소드, 즉 스태틱이 붙지 않은 일반 메소드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적 메소드만 두 개가 존재하죠. 클래스와 클래스의 아래와 같이 메인 메소드가 존재하면 우리가 이것을 실행 메소드라고 부르고, 이 실행 메소드가 존재하는, 실행 함수가 존재하는 클래스를 저희가 실행 클래스라고 하죠. 자, 이 클래스, 메인 클래스의 전체 구조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두 개의 정적 메소드 중에서 단독으로 실행하는 메인 메소드와 이 메인 메소드에서 호출되는 make array라고 하는 정적 메소드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문법적인 사항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지금 상단에 make array라고 하는 정적 메소드 내부에 존재하는 변수가 선언됐습니다. 근데 그 변수가 일반 변수가 아니라 특수 변수, 즉 배열 변수입니다. 한 개 이상의 하나의 이름으로 한 개 이상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이죠. 자, 배열을 생성할 때 토기값을 넣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처럼 그냥 빈 공간만 만들어 둔 거죠. 정수 4개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마련했습니다. 그 배열을 생성했고요. 사이즈는 4입니다. 즉 4개의 정수를 담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temp arr이라고 하는 배열 변수는 내부에 아주 배열 길이를 담고 있는 속성, 즉 필드가 존재합니다. 현재 이 값을 여기에 담아두게 되는데요. 이 값은 위에 선언된 대로 4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은 아래처럼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값은 길이죠. 4. 그래서 4로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배열을 만들 때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직접 지금처럼 이걸 하드 코딩, 즉 숫자를 직접 인정하는 것을 하드 코딩이라고 하는데요. 하드 코딩을 쓰지 않는 이유는 하드 코딩을 했는데 만약에 상단에 있는 이 값이 바뀌었다. 그러면 매번 해당되는 코드를 바꿔야 되죠. 그 대신에 지금처럼 이 배열 변수가 가지고 있는 필드인 길이, 특성을 사용하게 되면 상단에 있는 배열의 사이즈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코드는 바뀌어지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직접 이렇게 하드 코딩, 즉 직접 값을 대입하는 것은 프로그램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선언된 배열의 사이즈가 4고 얘가 4가 들어가 실제 동작은 아래처럼 합니다. 즉, 자, 이제 반복문이 나왔죠. 초기값, 조건식, 그 다음에 증감식. 현재는 증감식인데 증가나 또는 감소 둘 다 가능합니다. 현재는 증가식이죠. 자, 조건이 참일 때 그 블락 내부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을 합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i가 현재 0이죠. i가 0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i가 0인데 이 값이 4죠. 0이 4보다 작습니까?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열 요소들은 위치값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값이 0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배열이 4개의 정수를 담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요소에 i 값이 들어갑니다. 즉, 이 식은 이렇게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i가 실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블락을 만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i를 하나 증가시키죠. 이제 i가 0에서 1이 됐습니다. 1은 4보다 작습니까? 예, 작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장이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배열의 두 번째 요소에는 1이 담깁니다. 자, 다시 블락이 막혔죠. 다시 올라갔습니다. i가 이제 2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가 4보다 작으냐? 예, 작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네. 자, 다시 블락이 막혔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2에서 i가 3으로 바뀌었습니다. 3은 4보다 작으냐? 예, 작습니다. 그래서 3이 돼서 다시 이 문장이 실행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거 잠깐 위로 제가 복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이렇게요. 자, 이제 i가 현재 3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다시 블락이 막혔죠? 올라갔습니다. 이제 i가 3에서 4가 됩니다. 자, 4는 4보다 작습니까? 작지 않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루프 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탈출하고요. 그 다음에 뭘 돌려주고 있냐면 temp arr이라고 하는 배열 변수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호출한 곳에. 그리고 그 표시는 여기에 나와 있죠. 이 타입은 정수 배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makeArray라고 하는 함수가 메소드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프로그램의 실행은 여기서부터 시행합니다. 순서대로. 자, 첫 번째 intarr이라고 하는 배열 변수가 선언이 됐는데요. 위에 상단처럼 이렇게 사이즈가 정해지지 않았죠. 그냥 사이즈 없이 현재는 알 수 없음 배열이 만들어진 겁니다. 몇 개의 정수가 담기는지는 알 수 없다. 두 번째, 함수를 호출했죠.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얘를 리턴합니다. 자, 얘를 리턴하는데 얘는 타입이 뭡니까? 네, 인티저 배열입니다. 정수배열. 여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예, 얘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값이 담겨 있는 배열을 이 메소드, 함수는 돌려주고요. 그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복사를 한 겁니다. 왜? 할당 연산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makeArray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돼서 돌아온 결과값이 이 배열 요소를 담고 있는 배열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 값을 그대로 동일하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죠. intarr 렌스가 나왔죠. 이 개수가 4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i가 0일 때 i가 4보다 작으냐 작죠. 참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 실행할 때 i가 이제 0 값을 출력하는데 i 0 값이 뭡니까? 얘죠. 0을 출력합니다. 자, 블락에 막혔다. 블락이 갑자기 안 보이죠. 위에는 반복문의 블락이 존재하는데 아래에는 반복문의 블락이 없습니다. 보통 실행 문장의 하나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블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저는 권장하기를 가급적 블락을 쓰라고 합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현재는 블락이 없어도 실행 문장의 한 문장이기 때문에 블락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i가 0에서 이제 1로 증가됐습니다. 1은 4보다 작죠. 또 실행합니다. i가 이제 1로 바뀌었습니다. 뭘 찍습니까? 2를 찍겠죠. 자, 다시 올라갑니다. i가 이제 2로 증가됐습니다. 자, 2는 4보다 작으냐? 작습니다. 참이기 때문에 다시 이 문장이 실행합니다. 이번엔 2, 즉 얘가 출력이 됩니다. 2. 지금까지 어떻게 뭐가 출력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i가 2에서 3으로 증가됩니다. 3은 4보다 작나요? 예, 작습니다. 그래서 3을 찍습니다. 다시 i가 증가됐죠? i가 4인데 4는 4보다 작으냐? 작지 않죠. 결과적으로 이 문장이 실행이 끝나고 나면 즉 0, 1, 2, 3을 찍게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실행을 시켜서 실제 결과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0, 1, 2, 3이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문제 자체는 굉장히 소스 코드 길이가 짧죠. 한번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정수 변수 a를 선언하고 값을 초기화했습니다. 두 번째 반복문이죠. 자, 반복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for 한 다음에 초기값
조건식, 증감식인데 현재는 증가식이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3일 때 그 안에 내부에 있는 문장을 실행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연산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산자는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문제 해석에 필요한 것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연산자 또는 우리가 모듈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우리 흔히 아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기호입니다. 모듈 연산자는 퍼센트라고 합니다. 나머지 연산자, 이 일반 나누기는 몫의 연산자입니다. 즉 4를 2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고 몫은 2죠. 그때 2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얘를 쓰고요. 2가 아니라 나머지는 0을 출력하고 싶으면 얘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쓰인 게 뭐가 있냐면요.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자, 비교 연산자는 같아. 양쪽에 있는 두 변수나 또는 숫자가 있을 때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같아, 다르다, 왼쪽 게 크다, 오른쪽 게 크다, 왼쪽 게 크거나 같아, 오른쪽 것이 크거나 같다 의미하고요. 자, 논리 연산자, 이게 AND 연산자, OR 연산자입니다. 두 조건식을 했을 때 앞의 조건식도 참이고 뒤의 조건식도 참이냐를 묻는 것이고요. 오른쪽 것은 앞의 조건식이 참이거나 뒤의 조건식이 참이거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이제 조건문이죠. 조건문 안에 조건식이 있는데 조건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앞에 얘는 뭡니까? i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 무슨 말이죠? i가 3의 배수다. 떠오르십니까? 자, 두 번째, i가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다.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2의 배수죠. 또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짝수라고 부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i가 3으로 나눴을 때 0이거나 0이고입니다. i가 3의 배수이고 i가 2의 배수가 아닌 거. i가 짝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 내가 i를 3으로 나눴는데 만약에 36을 가정해 보세요. 자, 36은 어떻게 됩니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죠. 근데 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2로 나누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수는, 이 36이라는 수는 3의 배수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2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3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i가 3의 배수이고 동시에 그리고 2의 배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수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중간 볼까요? i가 처음에 현재 1이죠. 자, 한번 1로 초기화되고 더 이상 이 문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1은 999보다 작죠. 그렇겠죠. 여기 들어옵니다. 3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확인해 보면 현재 지금 i가 1입니다. i 1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가요? 나머지가 1이죠. 1은 해당이 안 됩니다. 2고기 때문에 애초에 뒤의 조건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다시 올라가죠. i를 1에서 2로 증가시켰습니다. 자, 2죠. 여전히 참입니다. 안에 들어옵니다. 2입니다. 3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가요? 아니죠. 해당 안 됩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i가 3이 됐습니다. 3은 999보다 작기 때문에 자, 3이 되고요. 들어옵니다. 3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 맞죠? 얘는 참이에요.
동시에 3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 두 조건이 동시에 만족을 합니다. 이 두 조건이 동시에 만족을 해서 이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A가 처음에 0이었죠. 그런데 A가 0에서 뭐로 바뀌느냐? 3으로 바뀝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i를 계속 증가를 시키게 되는데 이 문제의 신기한 게 뭐냐면 얘는 계속 바뀝니다. 자, 이번에 증가했다가 6이 됐다고 가정해보면 6. 자, i가 증가해서 6이 됐습니다. 이 조건은 만족하죠. 6은 3으로 나눴을 때 3의 배수가 맞기 때문에 이 조건은 참입니다. 하지만 2로 나눴을 때도 2의 배수도 되죠. 6은 해당이 안 되죠. 그죠? 쭉 계속 증가하다가 9가 됐어요. 자, 9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3입니다. 그런데 9를 2로 나눴을 때 2의 배수입니까? 0이 안 되죠. 나머지가. 이 조건이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가 됐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고요. 이제 A가 3에서 9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i가 900 되면 어떻게 해요? 900. 900까지 증가됐으면 i가 900인 경우에 여전히 참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옵니다. 자, 찾습니다. 900입니다. 900. 900인 경우에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900은 2로 나눠도 0이죠. 즉 2의 배수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903은 됩니까? 903 되죠? 자, i가 증가해서 i가 903이 됐을 때 이 조건은 참이기 때문에 903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입니다. 근데 903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A에 903이 들어갑니다. 물론 중간에 무수히 많은 값들이 들어갈 텐데 903. 자, 이제 i가 계속 증가합니다. 언제까지? 998일 때까지 이 문장을 수행합니다. 자, 998 가볼까요? 998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가요? 998은 3으로 나눴을 때 0이 아닙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997 가볼까요? 997도 3으로 나눴을 때 0이 아닙니다. 그럼 995 한번 가볼까요? 995. 995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닙니다. 그럼 993은 어떨까요? 자, 993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입니다. 즉 3의 배수라는 얘기죠. 하지만 2로 나눴을 때 2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 아닙니다. 즉 만족합니다. 993은. 그래서 이제 A가 쭉 증가하다가 993이 됩니다. 이게 이 A에 담길 수 있는 가장 큰 값입니다. 즉 이 정답은 출력하는 A 값은 993이 됩니다. 한번 실제 실행해서 보시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보시다시피 993입니다. 이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 지금처럼 제가 한 것처럼 저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씩 넣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전체 문제를 이해를 하신다면 어떤 값부터 넣어야 될지 아실 수 있겠죠. 가장 큰 값, 998부터 넣어서 최대 가장 큰 값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렇지 않으면 1부터 쭉 진행시켜가면서 넣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이해하고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 끝마치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